we're going to fix everything about our country. 11월 7일 트럼프는 대선 승리 연설에서 미국의 모든 것을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말 사실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환경. 트럼프는 유명한 기후위기 불신론자입니다. All of this with the global warming and that, a lot of it's a hoax. It's a hoax. We'll have a little bit more beachfront property. That's not the worst thing in the world. It'll start getting cooler. 트럼프 전 바이든 정부는 재임 기간 동안 환경 정책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트럼프는 그것들을 다 돌려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맡긴 트럼프 정책대로라면 기후위기의 주범인 탄소 배출량이 40억 톤 증가합니다. 이것은 유럽과 일본의 연간 배출량을 합친 것과 맞먹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1,000조가 넘는 기후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되죠. We will drill, baby, drill. 트럼프는 화석연료 생산을 2배로 늘리겠다는 공약도 내걸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전 세계가 모두 노력하겠다는 의미로 2015년 최초의 기후합의 파리협정을 열었는데요. 트럼프는 저번 임기 때 이미 이 협정을 탈퇴하고 오바마의 환경정책을 싹 폐기한 전력이 있습니다.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냐고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걸요? 벌써 트럼프의 눈치를 보는 나라도 있어요. 파리협정을 지키기 위해 유엔에서는 나라마다 잘하고 있는지 검토하는 기후협약회의를 매년 열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아르헨티나 대통령 밀레이는 여기서 빠지겠다고 했습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사실 트럼프 팬이거든요. 트럼프가 당선되고 처음 만난 대통령이 바로 이 밀레이였죠. 밀레이가 트럼프에 잘 보이려 탈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트럼프가 구성하는 장관들 또한 예외는 없습니다. 에너지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환경보호청장인 리젤딘, 효율부위원회 수장인 일론 머스크를 앉혔습니다. 라이트는 가스 추출 회사 CEO로 기후위기는 없다고 주장하며 석유와 가스 개발을 옹호해온 인물이고요. 젤딘은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자이자 하원의원으로 미국이 가졌던 에너지 위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보호 경력은 거의 없는데 환경보호청장으로 임명이 돼 논란이 되고 있죠. 잠깐, 그럼 머스크는요? 유명 전기차 회사 테슬라의 CEO 아니냐고요? 트럼프는 기후위기를 불신하니 환경을 위한 전기차 보조금을 확 줄이겠다고 했는데요. 사실 머스크 입장에선 나쁘지 않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중에서 상당히 저렴한 편이고 이미 전기차로만 흑자를 내는데 성공했거든요. 다른 브랜드는 국가 보조금을 받아 전기차 판매의 손실을 조금씩 메꾸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전기차 보조금이 사라지면 이미 우위에 있는 테슬라가 훨씬 유리하다고 본 것이죠. 미국이 트럼프로 인해 기후위기 대응에서 빠질 것이 확실시되자 국제사회는 새로운 기후 리더로 중국을 꼽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과 중국의 연간 탄소 배출량을 합쳐보면 전 세계 배출량의 43%가 넘거든요. 하지만 중국은 이미 기후변화 해결에 기여했다고 말하며 국제사회의 요구를 에둘러 거절했습니다. 그게 없는 말은 아닌 게요. 중국은 기후보호 산업의 최강국으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산업을 3대 신산업이라고 부르며 막강한 지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실제로 작년 전 세계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점유율의 반 이상을 중국이 차지했죠. 전 세계에 지어지고 있는 풍력 및 태양광 발전소의 무려 3분의 2에 달하는 규모가 현재 중국에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8배가 넘는 수치인데요. 그러나 중국의 공세에도 여전히 기후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270년 동안 배출한 양이 지구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하는데요. 역사적으로 기후변화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힌 국가가 이제와 남을 나라라니 벌써 다른 나라들도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죠. 트럼프 당선 이후 대표적 기후 피해국인 파푸아뉴기니는 어느 강대국들의 헛된 약속을 용납할 수 없다며 기후협약회의에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파푸아뉴기니는 탄소 배출량은 가장 적은 편이지만 기후위기로 세계에서 가장 비가 많이 내리는 국가가 되었거든요. 해수면이 상승해 섬들이 잠기며 수만 명의 기후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산업 발전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본 것은 강대국이지만 기후위기의 피해는 전 세계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가을 단풍은 매년 늦춰지고 있고 올해는 역대 가장 따뜻한 수능을 맞았죠. 내년엔 또 어떤 기후변화가 우리를 찾아올지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소식을 들고 오겠습니다.